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나 소설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브랜드의 멋있는 외면 속에 숨은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럼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보며 오늘 방송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랜드 속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송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입니다. 오늘 방송을 맡은 저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강주연입니다. 여러분은 악마가 도대체 왜 프라다를 입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알고 있던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오늘 함께 알아볼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잘 듣고 오늘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존 케이의 파라슈트. 하고 여러분, 2021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는데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번 학기도 지난 2020년처럼 비대면으로 시작하게 돼서 정말 아쉽습니다. 코로나19가 마음처럼 빨리 종식되지 않아서 더 속상합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지치셨을 텐데 우리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 오늘의 브랜드에 대한 퀴즈입니다. 이 브랜드의 슬로건에 대한 일화인데요. 잘 듣고 맞춰봐 주세요. 한 브랜드의 광고를 위드앤드 케네디라고 하는 광고 회사에서 맡아서 했는데요. 이 회사의 대표는 광고를 고민하던 중에 한 살인자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살인자의 이름은 게리 길모어였는데요. 1976년 무고한 시민 2명을 이유 없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의자에 앉은 길모어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Let's do it. 이 일화는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의 마지막 말 Let's do it 또한 유명해집니다. 광고 회사 대표는 단어 하나를 바꿔서 이 문구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Just do it. 이 문구를 사용한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오늘 함께 알아볼 두 브랜드 중 먼저 알아볼 브랜드는 바로 이 퀴즈의 답인데요. 노래 듣고 와서 퀴즈에 대한 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AJR의 뱅.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퀴즈의 정답은 나이키인데요. 나이키에서는 Just do it 이라는 문구를 이용하죠. 이런 나이키를 만든 사람은 필 나이트입니다. 필 나이트는 1957년 육상 선수였는데 그는 오리곤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코치 필 바우어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공동 관심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운동화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운동화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것은 독일이었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1965년 1월 25일 각각 $500를 투자하여 회사를 세우는데요. 이것이 바로 블루리본 스포츠, 나이키의 전신입니다. 이들은 일본에 있던 오니츠카 타이거, 지금의 아식스로부터 신발 200켤레를 들여와 미국 내에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해마다 매출이 증가했고 1969년에는 $30만 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니츠카 타이거와 블루리본 스포츠의 관계가 점점 악화하다가 결국 창업주였던 필 나이트는 자체적으로 신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 회사의 이름도 바꾸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영어식 발음인데요. 필 나이트는 로고 디자인을 위해 포틀랜드 주립대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대학원생 캐럴린 데이비슨을 만납니다. 그는 단순하고 부드러우며 동적인 느낌도 느껴지지만 아디다스와는 전혀 다른 로고를 원했습니다. 의뢰를 받은 캐럴린 데이비슨은 육상 트랙의 코너를 생각하더니 지금의 스우시 로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느 날 공동 창업주 빌 바워만이
와플 굽는 기계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무 스파이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운동화 밑창에서 미끄럼을 방지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했는데요. 가벼우면서도 마찰력이 강해서 운동화의 기능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빌 바워만은 와플 기계에서 모티브를 얻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와플 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1972년 와플솔 기술로 신발을 만들게 됐는데 이것이 나이키의 최초의 운동화 코르테즈입니다. 빌 바워만은 코르테즈를 후원할 선수를 찾았는데요. 자신의 제자이자 장거리 육상 경기 7종목에서 미국 신기록을 가지고 있던 스티브 프리폰테인에게 후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로써 나이키 최초의 스타 마케팅이 시작됩니다. 이후 나이키는 육상 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을 했는데요.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신기록을 세우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아주 큰 홍보 효과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브랜드 나이키, 노래 하나 듣고 마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이슨 데를로와 BTS의 Savage Loved. 1979년에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직원이던 프랭크 루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단단한 주머니에 압축 공기를 주입하면 외부 압력에서도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키의 핵심 기술인 에어쿠셔닝 기술입니다. 이 에어쿠셔닝과 와플솔로 신발을 만들게 되는데요. 나이키 최초의 마라톤화, 테일윈드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후 1970년대에는 미국의 조깅 열풍이 붑니다. 당시 스포츠 브랜드 선도주자였던 아디다스가 조깅은 스포츠가 아니다라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요. 이와 달리 나이키는 운동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중의 호응을 받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더니 이내 아디다스를 앞지르고 스포츠 브랜드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1982년에는 에어쿠셔닝 기술이 담긴 최초의 농구화를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에어포스 1입니다. 이 에어포스 1은 기능성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스트릿 패션의 대명사, 특히 힙합 패션에 큰 혁명을 가져오면서 지금까지 아주 오랜 기간 사랑을 받게 됩니다. 1989년대 중반, 미국에는 에어로빅 열풍이 불어옵니다. 이때 나이키는 아줌마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는 것은 피트니스지 스포츠가 아니다라며 늑장 대응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가벼운 피트니스화를 출시한 리복에게 선두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이에 나이키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한 신인 농구 선수와 후원 계약을 하는데요. 그 선수가 바로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입니다. 1985년에는 마이클 조던을 위해 신발을 개발하는데요. 바로 에어 조던 1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에어 조던 1을 신고 화려한 플레이를 하게 되고 경기를 본 많은 사람은 에어 조던 운동화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키의 매출은 쭉쭉 올라가게 되죠. 이후 에어 조던은 나이키 산하의 독립 브랜드로 떨어져 나왔는데 지금까지 에어 조던 시리즈가 발매되면서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과의 협업으로 에어 조던 시리즈가 대박난 뒤 나이키는 계속해서 각 분야의 스타들과 협업했는데요. 타이거 우즈, 로저 페더러, 호나우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많은 스타의 라인을 런칭했습니다. 지금은 6시 33분. 여러분은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오늘의 브랜드는 나이키와 프라다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브랜드는 바로 프라다입니다. 프라다는 이탈리아 명품 패션 브랜드인데요. 알파벳 PRADA라고 쓰여 있는 브랜드입니다. 프라다의 패션쇼는 업계 최고의 스태프를 동원하며 패션쇼 중에 패션쇼로 통했는데요.
요즘 해외에서 잘 나가는 모델 최소라 씨의 말에 따르면 톱 모델이 프라다 런웨이에 캐스팅되지 않으면 나 이제 한물 간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인 모델이 프라다에 캐스팅이 되면 그 다음 시즌에 다른 곳에 다 불려가고 톱 모델이 복귀할 때도 프라다 패션쇼를 통해야 성공적이란 얘기도 있죠. 또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가방의 유행을 보려면 프라다 런웨이에 나온 가방을 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프라다가 올해 봄, 여름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해외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프라다 로고 하면 떠오르는 역삼각형 로고는 원래 팔이나 옷 아래쪽에 많이 붙어 있었는데 이번 컬렉션에서는 목 아래, 쇄골 있는 곳에다가 큼지막하게 붙인 옷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이 이유를 해외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화상 회의가 많다 보니까 웨이스트 업 패션이라고 해서 상체를 중시하는 패션이 대세고 그래서 프라다가 로고를 잘 보이는 자리에 달았다고요. 이런 걸 보면 프라다가 확실히 트렌드를 선도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브랜드인 프라다는 1913년 마리오 프라다의 손을 통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패션을 전공한 그는 동생인 마티노 프라다와 함께 밀라노에서 가죽 제품 전문 매장을 차립니다. 가게 이름은 프라텔리 프라다인데요. 이것이 바로 프라다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마리오 프라다는 직접 만든 가죽 제품과 영국에서 수입한 핸드백, 트렁크 가방을 판매했는데요. 이는 뛰어난 품질로 이탈리아에서 이름을 알립니다. 처음 프라다가 출시됐을 땐 디자인을 인정받고 이탈리아 사보이 왕실의 공식 납품업체로 지정되기도 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프라다 역삼각형 로고 안에 들어있는 문양은 그 당시 사보이 왕실에서 받은 거라고 합니다. 오늘 브랜드 프라다에는 더 많은 얘기가 숨어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알아보러 가봅시다. 루이스 캐펠디의 Someone You Loved. 프라다는 명품의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순탄했을 것 같은 프라다에도 위기는 닥쳤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가 침체하면서 매장 운영이 힘들어지게 되고 매장은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오 프라다의 아들이 가업을 잇는 것에 난색을 보이자 어쩔 수 없이 그의 딸인 루이자 프라다가 가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마리오 프라다는 가족 중에 여자가 그의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인데요. 그의 뜻과는 다르게 프라다는 딸 루이자 프라다에 이어 그의 손녀 미우치아 프라다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미우치아 프라다는 패션 디자인을 전혀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머릿속에 생각한 디자인을 그려서 디자인팀에 전달하고 그와 어울리는 소재와 재단법을 찾아 유럽을 돌며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싶을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얻던 미우치아 프라다는 파트리치오 베르텔리라는 가죽재단 전문가를 만나 프라다만의 가죽 공예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요. 1980년 두 사람은 낙하산이나 텐트용으로 사용되던 방수용 천인 포코노 나일론을 이용하여 심플한 디자인의 도트백을 만들게 됩니다. 당시 패션 전공자라면 쓰지 않았던 검은색 나일론 소재의 제품이 매장에 전시되자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것이 프라다를 대표하는 포코노 나일론백의 시초가 됩니다. 또 1985년에는 나일론 천을 소재로 만든 프라다 클래식 핸드백의 인기에 힘입어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포코노 나일론백 이외에도 프라다를 대표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프라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이죠. 바로 사피아노 가죽입니다. 이 가죽은 마리오 프라다가 개발한 가죽인데요. 사피아노 가죽은 정확히 소가죽의 빗살 혹은 철망 무늬를 찍어낸 가죽을 말합니다. 이 사피아노 가죽은 단단하고 가벼우며 스크래치나 오염에 강해서 제품을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라다 이외에도 많은 패션 브랜드가 사용하고 있는 가죽이기도 하죠. 1980년대 일본에서 일어난 명품 붐은
프라다에게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프라다는 일본의 명품 붐 때문에 한동안 일본 시장을 가장 중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1990년대 프라다는 일본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전 세계 40개의 매장 중 무려 20개의 매장이 일본에서 운영되고 홈페이지에는 영어와 일본어 2개의 언어만 서비스될 정도였다고 하니 일본에서 프라다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됩니다. 일본은 그만큼 프라다에게 특별한 나라인데요. 90년대 중반부터 프라다는 신상품을 일본에서 가장 먼저 공개하고 있고 이 전통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존 케이의 Cheap Sunglasses. 다음 주 방송에서 다룰 브랜드에 대한 퀴즈 타임입니다. 이 브랜드는 프랑스에서 시작한 명품 패션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의 창업자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병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창업주는 수도원에서 7년 동안 생활하면서 바느질을 배워 성인이 된 후 봉제 회사에 다녔습니다. 저녁에는 카페에서 가수로 일했는데 이때 코코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이 브랜드는 설립 당시부터 꾸준히 하나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랙과 스테인드 글라스의 곡선들을 교차해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정답을 알려주세요. 정답을 맞히시는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내가 몰랐던 나이키와 프라다의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시나요? 다음 주에도 색다르고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실 거죠? 매일 저녁 6시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넨쉐이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10,000 hours 듣고 마무리 해볼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예진, 기술의 김현주, 진행의 저는 강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